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네, 자, 수요일장입니다. CPI가 기대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물가력이 세지 않다고 하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다 오르고 있습니다. 예, 미증시 많이 오르고 환호를 해서 우리 증시도 그만큼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네. 요즘 들어서는 약간 좀 뒷심이 부족해요. 장초반에 막 마치 달릴 것처럼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제도 전강 후약이어서 맞아요. 지금 오후장에 그동안에는 랭킹쇼 효과로 오후장에 신바람 났다면 요즘에는 오후장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장 초반에 살짝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보고 이거 어제처럼 또 빼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하락까지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오늘 오후장에서는 좀 더 뒷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을 갖고 있는 종목들도 많겠죠. 물론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내 종목은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 있다면 바로 종목 진단 신청을 해주시죠. 전화 참여가 먼저 가능합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실 수가 있겠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바로 올려주셔도 됩니다. 종목명과 매수 가격, 비중까지 남겨주시고요. 매수 문의도 보내주시죠. 네, 지금 게시판에도 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금 옆에 함께하고 있는 창호 앵커. 그렇죠.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습니다. 예. 정말 사실은 제가 타국에 눌러 앉아 살고 있는 친구를 친구, 오랜만에 보러 네. 갔는데 친구네 집에서 계속 얹혀서 먹고 자고 마시고 그것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도 안 타셨어요? 그게 왜냐면요. 예. 베트남에 갔다 왔는데 우기거든요. 비가 저는 이렇게 예.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비가 파도를 치더라고요.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바람도 불고 하니까. 가로로 이게 빈 물결이 이렇게 넘실거리는데요. 네. 소리 듣고 진짜 기절할 뻔했습니다. 나갔다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구름을 지배하는 자 뭐 이런 예. 거예요? 제가 원래 날씨 요정이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여행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네. 갔다 오시니까 사실 한국도 어제까지 날씨 괜찮았거든요. 갑자기 창호에 그래요? 오니까 비가 이렇게 오네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구름을 몰고 다닌 걸까요? 예. 지금 게시판에도 보니까 예. 리안님께서 창호행이 날씨 요정인가 이렇게 해주셨고 우리 행투가이드님께서는 베트남 결정사 잘 다녀오셨어요. 딱 들켰는데요. 어떻게 또 이 결정사인 줄 아셔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창호행 오자마자 서울에 비가 이렇게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또 오랜만에 보는 창호 앵커 휴가 네. 다녀오셨군요. 많이들 좋습니다. 반겨주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주미김님, 이첼리님, 한방님 많은 분들 인사를 주셨는데요. 종목 진단 요청이 오늘 약간 뜸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해사랑님께서 우성 하나 올려주신 게 좀 눈에 띄는데요. 네. 다른 분들도 많이 남겨주시죠. 네, 종목 상담과 함께 오늘도 수다수다 랭킹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랭킹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자, 오늘의 키워드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왼손잡이입니다. 어떻게 노래 한번 부른다? 왼손잡이야. 야. 저 이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노래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패닉에. 제 주제가입니다. 왜요? 제가 왼손잡이잖아요. 맞다. 그리고 오늘 저를 위한 거 아니었어요? 국제 왼손잡이의 날이래요. 오늘 저의 날이군요. 오늘 상정앵커를 위한 네.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국제 왼손잡이의 날. 왼손잡이 분들도 참 유니크하잖아요. 자, 그런 그래서 날이 있어요? 그 국제 왼손잡이 날을 기념하여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바로 띄워주시죠. 네,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국가별로 왼손잡이 비율. 사실 저도 왼손잡이 하면 할 말이 정말 많은 게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 서름 속에서 진짜 특히 예. 요즘에는 그래도 왼손잡이든 뭐 오른손잡이든 그냥 용인하는 문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릴 때는 왠지 왼손잡이 부정탄다고 하든지 해가지고 억지로 고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약간 할머니들 네. 구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혼나고 있었는데. 진짜, 근데 진심으로. 요즘에는 또 제 친구들의 애기들 보면은 좌뇌 우뇌 고름 발달을 위해서 오히려 왼손을 썼다가 오른손 썼다가 이렇게 양손 다 쓰는 거를 선호하긴 네.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어느 한쪽 손만 잡고 쓰다 보면 나머지 한쪽 손이 약간 퇴행되는 듯한 느낌도 있거든요. 같이 잘 써버릇해야 우리 지능도 골고루 발달하고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왼손잡이들의 재주가 많다는 이야기 달마당님께서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 예. 무슨 말이에요? 방어율님께서
제 얼굴이 왼손잡이 같이 생겼대요. 아니, 그래서 저는 칭찬.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거 읽으려고 했었거든요, 방금 전에. 이 칭찬이에요, 여기에요. 왼손잡이 같이 생겼다는 건 뭐예요? 뭐죠? 왼손잡이 같이 생긴 게 따로 있나요? 예, 방울님 좀 네. 본인 등판하셔서 해명 좀 해주세요. 아, 그 왠지 그런 거 아닐까요? 달마장님께서도 뭐 재주가 많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재주가 많고 좀 스마트하고 약간 냉철한 분석력 뭐 이런 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꿈보다 싶습니다. 해몽인데요. 해석이라도 잘해야죠. 예. 그래서 저희 왼손잡이 많은 국가, 아무래도 또 서구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권장한다거나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문화이기 때문에 지금 보기 보니까 상당히 좀 많은 서구권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네. 영국, 독일, 그리고 러시아,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이 이렇게 그렇죠. 보기에 올라와 있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통계가 꽤 오래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유의미한 통계가 딱히 없더라고요. 네. 왼손잡이 분들을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에서 그 자료를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전체 순위 중에서 제가 임의로 몇 가지 국가를 골라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1위 국가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체 실제로는 2위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한국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보태드리겠습니다. 예, 게시판에 보니까 창호 앵커 선물 없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창호 앵커가 들고 온 선물은 아니지만 저희 토마토 증권통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네. 읽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어떤 자, 선물이에요? 요겁니다. 저거. 자, 저 끝에 쭉 따라가서 보시면 왜 또 숨겨져 있죠? QR이 잠시 등장했다 사라졌는데 어떤 선물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자, 그 공연 초대 이벤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심포니 스토리 소년 만화 OST 콘서트라고 합니다. 8월 27일 수요일 7시 반인데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거기 저도 가봤는데 진짜 좋거든요. 여러분 오늘과 내일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저기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분들 중에 6명을 골라서 저희가 티켓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티켓 하나에 2명이 같이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이런 좋은 공연에 참여를 해주시고 이벤트 당첨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 K 애니메이션이 또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이 캐대언 효과도 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애니메이션의 OST를 오케스트라로 또 그렇죠. 새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콘서트도 많이 좀 참여 신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별한 선물과 또 랭킹과 돌아온 창호 앵커와 저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도와주실 분 누구시죠? 자, 오늘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국제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해서 왼손잡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문가님 왼손잡이이신가요? 오른손잡이이신가요? 저는 왼손은 거의 못 쓰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렇습니까? 극적인 오른손잡이입니다. 극적인 오른손잡이. 사실 저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 그러면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국가 가운데서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높은, 가장 많은 나라 어디로 보십니까?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 양손을 다 쓰는 데가 뭐 유럽 쪽이지 않을까. 그래서 유럽이 높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런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그 독일이나 이쪽이 뭐 산업이 아주 발달돼 있고, 네. 그래서 기술력도 좋은 국가이기 때문에 양손잡이 이미지가 좀 잘 그려지긴 하거든요. 자, 네. 의견 참고를 해보겠고요. 자, 예. 종목 진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게시판에 지금 저희 막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네. 종목 들어갈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달마달님께서 핫한 종목이죠. 올해 와. 양시장 앞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이 정말 종목. 그리고 이 CEO분도 굉장히 와. 유명인사 되셨잖아요. 어마어마하세요. 저보다 어릴 텐데 아마. 그러니까요. 이게 형님으로 모셔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 30대시던데 네. 어마어마한 지금 재력을 갖추게 된 APR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R이 올해 들어서만 350%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K뷰티 종목군들이 막 급등락하는 가운데서도 이 종목이 비교적 양호했는데 오늘은 낙폭이 꽤 깊게 나오고 있습니다. 달마당님이 와 이거 읽어도 되겠죠? 왜요? 사신 가격이 51,000원. 이런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7% 내려갔다고 지금 걱정돼가지고 문의를 주신 거겠죠? 그 7% 내려가도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이야, 5만 원대 오- 사셔서 지금 이게 20만 원. 5만 원도 사실은 그런데 예. 멀리 안 가도 돼요. 그러니까요. 얼마 전에 있던 가격입니다. 아 정말요? 좀 사실 올해 초에 있던 가격 아니에요? 그렇네요. 와, 정말 그만큼 가파르게 오른 거예요?
갑자기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거 이거 진단을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 되나 네. 약간 배가 아프면서도 같이 좀 이 기운을 저희가 함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달마당님께서 이 종목 실적도 좋은데 빠집니다. 들고 가도 될까요? 화장품주 주가 다 했나? 많이 빠집니다. 아무래도 K뷰티 관련된 종목군들 때문에 휩쓸려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병훈 전문가님 APR은 어떨까요? 네, 요즘 화장품 이름만 쓰면 그냥 실적이 좀 나와도 그냥 빠지고요. 예상보다 안 나와서 그렇고.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익 실현, 차익 실현을 이제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거기서 먼저 그냥 한 번에 때리는 그 주체 세력들은 사모펀드들이죠. 사모펀드들은 일단은 그날 큰 사모펀드 있지만 작은 데도 있고 하면 일단 그냥 이익 실현을 하고 또 다른 거고 회전율이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를 주로 매매하는 것들이 좀 이제 차익 실현이 급격히 나옵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그래도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APR도 뭐 뷰티 제품들이니까 보시면 여기 쪽에 오른쪽 하단 보면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주식들입니다. 개인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수익이 좋은데 개인이 지금 이렇게 사서 수익이 5만에 샀으면 4배 올라왔으니까 많이 수익 중이죠. 그럼 수익 실현을 하기 전엔 항상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줄일 때는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그 시세의 시작점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파동 분석을 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럼 시작점을 딱 생각해서 시세를 어디가 시작된지 찾아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실적은 볼 필요도 없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좋고 이렇게 이 회사를 보시면 과거에 사실 이제 22년도 그전에 올해 상장으로 고속필 상장된 것은 올해 4월 달인데 자 그러면 그전부터 들어와서 보시면 APR 같은 경우 이제 올해 매출액 예상이 1조대로 가잖아요. 1조 3천, 1조 8천, 2조 천억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익도 급증하게 되는 거죠. 영업이익 보시면 3천억대로 올라옵니다. 10배, 3년 전보다 10배가 나는 상태고요. 그럼 주가도 이익이 10배는 매출액이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한 내년 2년 뒤를 보면 5배가 올라와요. 자, 5배 올라오면 시작점에서 주가는 5배는 가는 거예요, 최소. 원래는, 이제 고성장 섹터들은 매출 성장이 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배니까, 이게 한 15배는 올라야죠. 그러면 매출 성장이 4년 동안 5배니까, 5년 동안. 그러면 곱하기 3을 하면, 주도주는 그렇거든요. 15배 올라야 됩니다. 그러면 40만원, 60만원 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이게 지금, 아직 2년 뒤에 예상 실적까지 현재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현재는 올해 매출 가지고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컨센서스 올해 3천억대예요. 그러면 3천억대인데 이 주가가 23원대 가면서 주식이 시가총액이 지금 7조 7천인데 그러면 한 8조 6천억 이렇게 8, 9조까지 왔으면 이게 이제 시세 형성 원리를 공부하면 10조짜리 되려면 이거보다 더 큰 걸 더 지속적으로 더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2, 3조에 있는 주식들이 시가총액에 이래서 이게 40, 한 1조 5천억 정도 이렇게 내외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3조에서 5조, 3, 4조에서 가서 못 가는데 저 2배 갔다가 이게 다시 가면 5배 정도 갑니다. 그러면 한 1조 5천 5배면 한 8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 8조 내에 가서 거의 못 갑니다. 만약에 이걸 10조대로 간다면 이게 15조 정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24만이 또 더블 가면 50만 그렇게 10배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열 몇 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앞으로도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열어서 지금 올해는 매출 성장이 87%인데 내년에는 30%, 그럼 2년 뒤에는 20%로 성장인데 지금 컨센서스로 그렇습니다. 그럼 2년 뒤에는 이게 개형, 현재 우리나라 뷰티가 앞으로 2년 뒤에도 꾸준히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보면 이 화장품들은 이게 뷰티 제품들은 경쟁자가 금방 나타납니다. 즉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2, 3년 동안 주식 이 위치를 유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2년 뒤에는 이미 20% 이하로 성장이 내려갈 걸로 보여요. 급성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주가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은 적정 주가를 보면 그래서 한 8조 9천에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3천억 정도면 지금 현재 9조 대까지 내외니까 30배가 올랐어요. 올해 예상 실적에. 그럼 내년 예상 실적가 지금 반영된 게 2년 뒤에 예상 실적이 거의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금이 5천억이잖아요. 2년 뒤에. 그러면 한 10조 같으면 20배잖아요. 그럼 화장품은 고성장 2년 뒤에까 17배 정도 보면 고성장할 땐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8조 5천억이 적정 주가입니다. 27년도. 자, 그러면 지금 일단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일단 비중을 줄이면 됩니다. 단가가 워낙 싸기 때문에 잘 샀기 때문에 이분은 워낙 이 회사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만약에 가치적인 측면보다도 이 매출 성장을 이미 봐야 되는 거죠. 기업 외형 성장. 외형 성장이 급격히 1조짜리 된 거예요. 수천억짜리. 1조짜리 매출이 되니까 유니콘 기업이 됐으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이 회사를 아는 상태에서 파동으로 보시면 이 종목을 보시면 이 파동 분석을 하면 기본적으로 해놓고 자 저점이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세 번이잖아요. 그럼 요 자리에 사면 정확히 이미 고점에 와서 여기서 사면 매수 시점 정확하게 파동의 시작점, 즉 리스크가 제로인 상태, 즉 제로는 없었지만 손절하지 않는 영역에 사신 거예요.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그럼 여기서 양봉을 확인하고 여기서 사면 만약 이걸 도파해서 샀어요. 9만 원대 사도. 그러면 이게 4만 원 정도가 저점이게 3만 8천 원. 그러면 이거는 11만 원 내외는 일단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가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게 그러면 5배 가면 한 20만 원 내외 되잖아요. 근데 6배 왔어요. 이게 그럼 10배 가야 되는데 이게 38만 원 가야 되는데 최소한 30만 원 가기는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도 음봉이 안 좋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내년에도 꾸준히 이 지위를 유지한다면 다시 돌파해서 35만 원 내외는 갈 수는 있을 거 보입니다. 이 지금 현재 실적을 봤을 때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그러면 현재는 주봉을 보시면 이미 크게 땡겨버렸잖아요. 항상 주식은 땡겨놓고 팔기 때문에 땡기면 잘 안 가잖아요. 그죠? 그처럼 이미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손가락 3개만 세면 주식 잘할 수 있다. 근데 시작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럼 3봉, 제가 동방박사의 3봉 파동이라거든요. 3봉 이것을 이미 조정 들어갔으면 시간이 최소한 몇 개월은 몇 주는 조정받는다. 이렇게 보고 비중 절반 정도는 축소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익이 3배 이상 났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화장품 대표주 APR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APR뿐만이 아닐 겁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주들이 흔들리는 종목들이 꽤 있죠. 자, 그래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그 의견을 같이 감안해 주시죠. 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아직 실적 대비 비싼 구간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단기 많이 좀 에너지를 쏟은 만큼 비중을 어느 정도 좀 줄여주시고 수익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나는 정말 이 종목과 함께하겠다, 장기로 같이 가겠다 하면은 내년도에 한 35만 원 정도까지 트라이가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해주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달마당님 부럽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종목 APR 여러분들도 기운 많이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달마당님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APR뿐만이 아니라 다 이렇게 대박이 터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기운을 같이 한번 나눠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다 환하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네요. 네. 자세한 리뷰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달콤딸기님께서는 웬만해선 전략 매도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병훈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부탁드려요. 이렇게 하면은 일단 시작부터 네. 전략 매도입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꽤나 괜찮게 긍정적으로 네. 종목을 좀 봐주신 거니까 한번 수익 실현하실 때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구호식님 오셨는데요. 전 헌트, 이게 무슨 얘기죠? 행투가이드님, 네. 준호 삼촌, 아껴두던 TP코시 입으셔야겠어요. 이게 뭐죠? TP코시. 브랜드 이름인가요? 옛날 TP코시 모르세요? 그거 어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근데. 왜 모르는 TP코시? 척하세요? 근데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해요. 저는 왜 TP코시 하면 약간 레게 느낌이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때 부조에서 열심히 움직여줘서 여기 광고 하나 살짝 띄워주셔야 됩니다. 그 옷 브랜드 어쨌든 이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그 광고가 기억이 나는데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네.
한방님께서도 오랜만에 듣네요 이야기를 해주셨고 오늘 왼손잡이라는 주제로 랭킹을 또 창호앵커가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주제가 특이하네요. 이순자님이 이렇게 올려주셨고 강사님께서는 왼손잡이가 명석하다던데요 하셨는데 또 이 방어율님께서 왼손잡이시래요. 근데 왜 난 미련하지? 명석한 것과 상관이 없음 해주셨는데 저도 왼손잡이를 좀 대변해 보자면은 손재주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 네. 저는 손으로 하는 걸 다 못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입으로 엄마가 어렸을 때 입만 살았다고. 아니, 예, 평소에 이제 그렇습니다. 꼼꼼한 스타일이셔가지고 뭔가 잘 만지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손만 대면은 다 부러지고 부서지고 그래요?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근데 비슷하게 공감이 되는 게 예. 저도 손재주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만드는 거 항상 미술 시간이 싫었어요. 저도요. 이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예. 뭐 만지면 뭔가 착 뚝딱뚝딱 되고 맞아요. 게다가 저는 악기도 하나도 다룰 줄 모르거든요. 피아노를 제대로 한 번도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손으로 뭐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아유, 저희가 말이라도 잘해서 참 다행이에요. 자, 예. 그리고 허크님께서 아이고 우리 상조 앵커 아주 팬분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자 앵커분 네. 박상정이고요. 예.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연님, 후리자님도 반갑고요. 저평가님도 와주셨군요. 예. 하늘이님, 안녕하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는 또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네, 소미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이 종목 네. 원전의 아주 뭐 대표적인 종목이었죠. 그렇습니다. BHI입니다. 예. 요거랑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자, BHI 매수 가격이 45,100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서 사실 많이 올랐다 싶었는데 손실 구간이세요. 비중이 더 걱정돼요. 55%입니다. 절반이 넘으시네요. 그래서 이분 지금 많이 걱정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는데 주가가 많이 빠져서요. 꼭 부탁드려요.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이 상황에서 한번 제대로 또 추세를 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 나올지 아니면 반등조차 안 나올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알아보도록 네. 하죠. 자, 전문가님,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사실 BHI나 두산에너빌리티는 뭐 잘 버티고 있는 건데요. 오늘 뭐 실적 관련해서 기대를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BHI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제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는, 뭐 제자리까지는 아니라 최근에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그 주가란 것은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 미리 선행적으로 2년 뒤에 실적을 다 반영한다면 언제든지 거의 30-40% 내려옵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38,000, 30-40% 내려오면 그러면 한 뭐 3만 원 정도까지도 3만 55, 거의 3만 원 초반까지 여기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위험한 구간에 진입하게 된 겁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는 것은 여기서 수익이 많이 올라간 주식은 조정받다 올라가다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빨리 수익은 나요. 근데 깨먹는 걸 빨리 깨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절하지 않는 영역, 안전한 영역에 들어간 습관을 들여야만 개인 투자자는 끝없이 복리 투자가 돼 돈을 버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내 기다리기 싫으니까 빨리 지금 수익 나는 거 남들이 다 좋다는 TV 방송에서 기가 막히면 원정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다수 투자자들이 관련된 주식을 사게 되는 겁니다. TV나 매스컴을 보고 이걸 적정히 분석했다면 뭐 메아리스 SMR 같은 것도 그러면 두산 에너비트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은 이미 SMR 관련 작년에 2024년도부터 이미 여기서부터 꿈틀꿈틀거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돌파할 때 3만 원대, 2만 원대 여기서 진입을 하면 안전한 구간인데 대다수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상위 올해 5월, 6월, 7월 이렇게 보면 여기서 지금 7월 달에 가장 많이 산 개인 투자자 종목이 5등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전주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게 시가총 40조 대 왔는데 10조 대에서 대형 주식 가장 비싼 주식이에요. 그런데도 개인 투자 엄청나게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나오니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게 지금 한참 이것도 이게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러면 개인과 기관과 외국이 있는데 주로 개인만 샀으니까 그러면 황소와 곰이 사자는 세력과 매도한 세력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누군가 싸워서 이기는 쪽으로 황소가 기면 올라가고 곰이 기면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가총액 40몇 조짜리가
예를 들어서 이것도 40몇 조잖아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42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42조를 과연 위로 20%나 30% 땡기려면 큰 손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손이 사야 되는데 지금 개인만 사가지고 있잖아. 오른쪽 하단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악재 한 개만 나와도 그냥 급락할 수밖에 없는 저 싸움에 지게 되는 거죠. 곰 이기게 되고. 그래서 BHI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나마 다행히 외국인들이 장악하고 좀 있어서 외국인 안 팔고 이제 계속 기관들이 물량이 좀 나올 걸 보여요. 개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이 회사 BHI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4천억대 갔다가 4천억 정도 지금 1조 10% 내려와 있는데요. 한 5, 7, 8%.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자, 거래가 단발성으로 이렇게 거래가 실렸습니다. 여기 거래가 많이 실렸잖아요? 실리고는 단발성 실리고 이 단발성 실린 가격이 아직은 깨지는 않고 있지만 거래가 적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이 파동을 보면 이렇게 쌍봉처럼 나오다 깨졌습니다. 이것은 하락으로 일단 조정을 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데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구간이 내가 45,000원이면 48,600원인데 어떻게 45,000원에 살 수 있어요, 주식을? 왜냐하면 이 주식을 BHR을 지금 알고 있어. 이번에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이 주식을. 그러면 여기서는 이 주식 가든 말든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한 주식을 사면 되는데 나는 빨리 옆에 전부 다 뭐 원전주 하고 나도 원전주 샀다고 내 주변에 다 산 사람 전부 다 중산치고 돈을 못 버는 투자자들입니다. 내 친구분, 내 사돈, 내 팔촌, 오빠, 형님, 아버지, 엄마부터 다. 내 주변을 보고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액자산가들 이런 사람 보고 해야 되는데 나는 전부 다 비슷하게 소외되지 않는 나는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남들 할 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에요. 주식은 여기서 사야 됩니다. 거래가 단발성이 크게 실릴 때 여기서 리스크가 적어요. 그죠? 그럼 이때는 이미 이익이 잘 나온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컨센서스 보면 다 나오는데요. 이익이. 언제부터 나옵니까? 올해 매출액이 67% 증가되고 156% 이익이 증가된다고 다 애널리스트가 고생해서 다 분석해놨는데 그러면 작년에 사야 되죠. 이 주식을. 작년 15월에서 67%인데 작년에 올해 초에 사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데 주식 투자를 보시면 보세요. 그럼 작년이 언제예요? 24년 11월이잖아요. 그럼 올해 4월까지 끝없이 사도 돈을 100억치 사도 리스크가 없습니다. 100% 비중 사도 돼요. 근데 지금은 50%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간다 그러자. 그리고 보시면 손가락 세 가세면 이미 여기서 보더라도 저점에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 3번 파동 나기 이제 빠질 조정일만 남았다. 올해 하반기는 조선, 방산, 전력, 원전 전부 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지수가 빠지게 되면 이쪽이 빠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절반을 매도하시고 만약에 이번 주에 음봉으로 발생된다면 이번 주 음봉이라면 다음 주 반등할 때 다 팔고 나오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올라가면 좋겠지만 저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기본적으로 이 거래 실린 데 있는데 22평선 깨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22평선 4만 원에 전량 매도 손절가 드리고요. 반등 시에는 60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등 시에는 44,000원 정도 매도 문자도. 만약에 어떤 이슈가 실적 잘 나와가지고 44,900원, 45,000원 오잖아요. 그럼 내 본전금 오니까 그냥 그때는 아무 생각 말고 전량 매도 하시고요. 손절가 4만 드리고 45,000원 호재가 나왔을 때 그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BHI 살펴드렸습니다. 점점 좀 매도를 해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전주로 저희가 네. 살펴드렸고요. 그 사이에 저희 랭킹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달마당님은 주식에는 일가견이 네. 있으신데 손재주는 영꽝 이렇게 해주셨어요. 저희 과가 많으시군요. 그러니까요. 예. 손재주 있는 분들 그래서 부러워요. 손으로 뭐만 하면 이렇게 금손 그러니까요. 분들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저희 엄마도. 제가 좀 너무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나핑님께서 예전에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네. 두뇌 발달이나 다쳤을 때 대비해서 반대편 손 사용하는 거 인기였다고. 저도 생각해보면 네. 학창 시절에 반대손으로 뭐 글 써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뭐 괜히 뭐죠? 한쪽은 이렇게 하고 한쪽은 맞아요. 이상한 놀이 같은 그럼 것도 뭐 있었잖아요. 똑똑해진다고. 맞아요. 그리고 뭐 한쪽은 네모 그리고 한쪽은 뭐 삼각형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도 안 되네요. 막 이거. 한쪽은 그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양손으로 하는 거죠.
바보 아니에요, 이거? 예. 이게 뭐 하는 거죠, 이게? 그게 두뇌 발달에 좋대요. 예. 그래서 이 왼손잡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또 서름의 시간을 보내는 왼손잡이 그렇습니다.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네. 과연 해외에서는 어떨지 오늘 랭킹 5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랭킹 5위입니다. 이 5개 국가를 제가 꼽아봤거든요. 이 중에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네, 일본이 4.7% 정도로 네. 나왔습니다. 일본이 꽤 낮은 편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 제가 본 통계에서는 2% 정도로 집계가 된 걸로 나와요. 자, 그런데 그래요? 그 이후에 따로 우리나라에서 자체 조사를 해본 결과 한 5% 정도가 왼손잡이 비율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과 우리나라는 왼손잡이 비율이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럼 100명 중에 5명이 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네.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왼손잡이 비율이 좀 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 어른들이 못 쓰게 하니까 맞아요. 그런 비율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원 신당님께서도 네. 우리 딸이 지독한 왼손잡이라고. 오. 근데 예원 신당님, 저 같은 왼손잡이로서 지독하는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고 가위 쓸 때, 식사할 때도 반대로 놔야 되고요. 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 헤아릴 때랑 고스톱 네. 칠 때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저도 왜죠? 네, 자세하게 좀 써주세요. 옆 사람이랑 손이 부딪힐 수 있어서? 그 식사할 때랑 거의 비슷한 원리인 그쵸. 것 같은데 저는 가장 안 좋았던 게 이 학창 시절에 필기할 때. 아, 그쵸. 왜냐면은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연필을 쓰면 여기가 새까매집니다. 이미 써놓은 곳을 훑고 지나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다가 또 볼펜을 쓰잖아요. 잉크가 여기 다 묻어서 네. 아이고. 글이 약간 번지듯이. 아. 그래서 노트를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와, 저는 이거 생각도 못 해봤던 거예요. 네, 전 찐 와. 왼손잡이여서. 그래요. 역시 일상 예. 생활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미사하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 5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일본이었고요. 나머지 국가들 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네. 시장 분위기 어떤지도 보고 와야 될 것 같은데 0.56% 정도 지수는 오릅니다. 종목별로의 흐름까지 알아볼게요. 정수철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오늘 지수는 다소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에는 블루엠텍이 올라왔는데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꼽히는 블루엠텍, 렉비오주에 대한 국내 개원과 유통 총판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오늘 강한 매수세가 물렸습니다. 장중에는 6,450원까지 올랐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이외에는 LG 디스플레이 올랐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 속에서 LG 디스플레이도 주가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19.54% 상승한 12,970원 선 지나갑니다. 3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치가 상향하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4위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되어 있습니다. 오늘 1%대 상승세 유지합니다. 5위에는 HJ중공업이 랭크됐는데요.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호재까지 겹치면서 오늘 6%대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7위에는 BH 랭크됐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회로기판의 매출까지 증가되며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급등하면서 장중에는 18,850원까지 경신했고요. 현재도 18,400원 선 유지합니다. 이어서 8위에는 코데즈 컴바인 랭크되어 있습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 속에서 거래량이 급증한 코데즈 컴바인이고요. 9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3거래일 연속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는 좋은 사람들이 랭크됐는데요. 역시 남북 경협주 상승세를 지속합니다. 11위에는 수젠텍이 랭크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렸고요. 12위에는 덕산 네오룩스 랭크됐습니다. OLED 관련주로서 현재 24%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13위에는 원익 IPS 올라왔습니다. 원익 IPS 역시 삼성전자 훈풍 속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오름세 보이면서 4만 원 선도 돌파했습니다. 14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하나오션은 오늘 1%
10%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고요. 현재 10만 원 선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는 대한조선 랭크됐습니다. 대한조선 오늘은 5% 넘게 밀려나고 있고요. 16위에는 JYP엔터 랭크됐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현재 9%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한국전력이 랭크됐는데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증권가에선 호평이 나오고 있지만 하지만 또 주가에는 부담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1.5%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39,000원 선 지나갑니다. 20위에는 그린생명과학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코로나19 재확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중국 BOE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BOE는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 때문에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동안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있었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미국의 중국 밀어내기가 여러 산업군에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OLED 디스플레이 쪽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 모습이죠. 이 뉴스와 함께 이 국내 관련주들의 반사이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이 관련주들의 전략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사고 싶으신 단기 매매 투자자들은 테마주 하듯이 사도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LG 디스플레이 오늘 지금 19.7%인데요. 오늘 22% 갔다. 그러면 보시면 주가가 사실은 끝없이 빠졌어요. 과거에 17년 3만 원대부터 끝없이 빠져가지고 바로 이런 게 이렇게 추세가 하락하고 계속 하락한 것이 바로 업황이 성장을 멈추고 역성장하는 아무리 해도 적자를 탈피하기 쉽지 않은 중국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새로운 기술, OLED 기술을 갖고 있어도 쉽지 않은 그런 구조, 이익 내기가 투자는 많이 돼도 그래서 그게 이미 그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OLED라도 LCD만 갖고도 QLED는 뿐만 아니라 이제 UHD는 이런 TV도 마찬가지 이런 거 그냥 LCD만 봐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지금 아무리 기술적으로 비싸게 팔아도 시장 점유율이 투입이 침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잠깐 올라가면 잠깐 올라가면 또 빠지고 잠깐 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그 전에 끝났거든요. 이제 15년 정도 끝났기 때문에 주식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영을 못하면 한약천에 물가에 가서 놀지 말아라. 이렇게 모를 때는 잘 모르는 차트 모르신 분들은 그냥 물려도 갖고 있고 세상에 반도체 사고 싶으면 그냥 엔비디아만 사서 어떻게 손해보냐 그런 주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은 매매 잘하는 분들은 지금이잖아요. 지금은 그냥 리스크가 거의 없는 단계. 지금 7,000원에서 디스플레이가 지금 13,000원 그 100%밖에 안 나요. 이건 기본적으로 3배나 올라갑니다. 7,000원이니까 18,000원 기본적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그런데 ITC 제소한 게 지금은 1차 예비 판정을 받았지만 11월에 본 판단이 있을 건데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이미 예비판이 그랬으면 이제 성수하겠죠. 그럼 성수한다면 미국에 OLED 영업권하고 영업망하고 기술 잘 치기 때문에 BOE가 중국에 그래서 BOE가 지금 애플도 들어오고 해서 BOE가 얘기하면 미국의 시장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삼성이나 LG는 수혜를 보겠죠. 확실하게. 그러면 미국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관세라든지 중국 때문에 미국의 시장에 진입하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관세가 낮은 우리가 수혜듯이 그래서 그런데 큰 구조적인 어떤 큰 수익보다는 기술적 반등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LG도 가장 큰 세계 1등 디스플레이니까 보시면 영업 컨센서스로 보면 올해 흑자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적자가 났죠. 20년 2조 이상 적자가 났어요. 그 전에 코로나 때는 좋았다가 코로나 끝나니까 2조 적자를 보고 2조 5천억 적자 보고 5천억 적자. 이제는 구조조정 워낙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이제 하이엔드급의 이제 디스플레이를 많이 이제 침투가 되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흑자 전환 예상되고 자 그럼 26년도는 1조 2천. 그러면 이렇게
매출액은 증가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진이 증가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ITC, 본성소를 하게 되면 미국에 14년 8개월 동안 뭐 중국이 보유가 못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 매출도 늘어나겠죠. 그 매출도 이익도 이미 이익이 구조조정해서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익이 더 늘어나고 매출까지 늘어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3개월 같이 지금 정도 샀을 때는 기본적으로 수익률 50% 이상 볼 수 있는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무 내용도 없더라도 기술적 차트만 봐도 매수할 때죠. 자, 보시면 요것뿐만 아니라 소형주인 일진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다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매물을 돌파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거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추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세는 저항선 1,300원도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걸로 보이고요. LG 디스플레이도 18,000원 정도 충분히 가고 지금 현재 요게 수급을 보니까 전부 보면 이미 외국인들은 9,000원 많은데 엄청 샀어요. 지금 3개월 동안 외국인 1,370만이 샀고, 개인이 900만지 팔고, 본전권 오니까 기관이 봤는데, 기관이 또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그냥 급하게 사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이거 첫날이기 때문에 첫날은 그냥 따라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좋은 구조다.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업황 개선에 시그널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리스크가 적은 구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던 OLED 관련주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다 보니까 슬슬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군요. 이 관련주들의 전략 같이 챙겨가시죠. 오늘 이런 종목구들 오르는 거 보니까 네. 너무 반가워요. 그렇습니다. 예, 디스플레이는 정말 오랫동안 그쵸. 이 중국에 가려져가지고 네. 서름의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은 기운을 떨치는 건가 최병훈 전문가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네. 자, 그러면 또 유튜브 채팅창 좀 볼까요? 머라카노님과 또 송송이님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종목 진단 요청 들어온 것들 보니까 네. 다 비중이 좀 많아요. 오. 지금 송송이님의 현대건설도 와 5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해서 걱정이 크다고 이야기 전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네. 종목 상담 하나 도와드릴게요. 좋습니다. 진진님께서 올려주신 삼성전기 알아보겠습니다. 16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20%로 오랜만에 평균 단가 넘어섰네요. 그러니까 오래 들고 계시다가 네. 요즘에 삼성전기가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차트가 꾸준히 올라가서 오늘도 3% 넘게 오르는데 이제 원금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죠? 이때가 제일 고민되는 맞아요. 시점이죠. 기다렸는데 잠깐만 좀 더 기다려? 맞아요. 슬플 수 있을 것 같잖아. 이런 느낌이죠 지금. 그러다 또 밀리면 어떡해. 맞아요. 이런 이 마음속에서도 막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실 텐데 지금 얼핏 보더라도 사신 지 한 1년 정도는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택을 도와주실까요? 최병훈 전문가님? 네, 비중 20%에 16만 천에 이제 본전이 왔지만, 이제 요 주식도 삼성전기 AI 주식으로 이제 매출액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I 가속기 쪽에 FC, BGA 기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이제 삼성전기는 뭐 MLCC라든지 뭐 기판이라 이런 쪽에 회사이기 때문에 뭐 모듈이나 카메라 모듈은 그래서 이제 이쪽보다 AI 가속기 쪽에 이제 기판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계속 좀 나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전체적으로 나아지면 뭐 삼성 후자라 그러죠, 전기가. 그래서 전기도 같이 나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강하게 해줬기 때문에 가일 건드려 이제부터 월봉이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락이 마무리되고 보시면 그냥 3천 파동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락이 끝났습니다. 여기서. 그 하락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상승 파동이 나오게 됩니다. 1파, 2파. 지금 3파 상승 중이기 때문에 이것도 돌파할 거로 보이고요. 이 근처가 20만원 내외까지 가서 조정받고 하니까 지금은 본전 왔다고 팔지 말고 보유를 하시는 거. 그전에는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계속. 그래서 길게 보유할 필요 없죠. 지금부터는 길게 보유하는 게 좋다. 그래서 20만이니까 지금 목표가는 기본적으로 19만원은 쉽게 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19만원까지 보유를 하시고 22만 3천원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매수할 때다 이렇게 보유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살펴드렸습니다. 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평균 단가 딱 이제 넘어서니까 고민 많이 되셨잖아요. 딱 눈 감고 보유해 보시죠. 이대로 보유하면서 수익을 조금 더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최병훈 전문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오늘 레키쇼 주제 5위까지 알아봤거든요. 왼손잡이 특집입니다. 오늘 국제 왼손잡이의 날이라고 해서 왼손잡이 진행자와 함께 왼손잡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손도 잘 쓰시는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5위가 일본이었고 네. 제가 랭킹 쇼 하면 이렇게 돼요. 제 또 다른 자아가 막 나오나 봐요. 어떡해. 어디서 나오신 거죠? 그러니까 저 정색하면서 개장마감 해야 되는데요. 아 정말. 자, 왼손잡이 비율이 네. 가장 많은 나라. 이번에는요, 4위를 한번 알아볼게요. 5위, 일본이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이 좀 낮은 편이었는데, 4위부터는 조금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4위를 공개드립니다. 자, 러시아입니다. 자, 러시아도 한 자릿수 6.9% 나왔네요. 확실히 러시아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나라잖아요. 그래서 비율이 많이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위로 이제 남은 국가들이 유럽 국가가 있고 미국까지 있잖아요. 이쪽은 단위가 조금 슬슬 달라질 채비를 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네. 러시아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입니다. 왼손잡이 비율이 그리 많지는 않는데 여기 위부터는 확실히 좀 늘어납니다. 힌트를 드리죠. 김흥래님께서는 네. 시아버님도 왼손잡이인데 이것도 유전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오,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요? 저는 일단은 제 식구들 중에서 저만 왼손잡이거든요. 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뭔가 출생의 비밀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 거기까지. 그런 얘기 하기엔 저는 엄마랑 네. 생긴 게 똑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보자마자 가족 관계인 게 티나는 사람들이 예, 있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다가 밤우율님께서는 군대에서 사격하실 때 오른손으로 하셨다고. 우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운동을 해도 뭐 축구를 해도 왼발이 먼저 나가고 이거 뭐 스노우보드 탈 때도 왼쪽으로 네. 타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테니스 라켓도 왼쪽으로 쥐고 굳이 오른쪽으로 맞추려는 시도는 굳이 하지 않으셨군요. 해봤어요. 안 저는 돼요? 어렸을 때 이걸 고쳐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 엄마가 붕대를 묶어놓고 또 방에다가 너 이거 숙제야 다 해놔 뭐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해보고 했는데 또 이렇게 열심히 풀어서 이제 우와. 열심히 숙제를 하고 다시 묶어놓고 그 얘기는 즉슨 고집이 제법 있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어마어마한 사실 고집을. 이래서 왼손잡이들이 고집 있다는 편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편견 아니고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본인은 사실 그냥 편한 쪽으로 예. 쓰고 싶을 뿐인데 예. 그게 고집으로 비춰지는 거죠. 내가 왜 굳이? 우리 다 오른손잡이도 오른손 쓰는 것처럼 똑같이 쓰는 것 뿐인데. 예, 이분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 얘기 좀 나눠볼게요. 토마토 투자 그럼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전문가님 혹시 왼손잡이신가요? 아닙니다.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왼손잡이 비율이 가장 많은 나라를 맞춰보고 있거든요. 남아있는 국가들이요.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1위를 어디로 판단하십니까? 독일, 영국, 미국. 예. 그러면은 미국일 것 같아요. 왜지요? 그냥 감으로. 감으로. 미국이 제일 뭐 자유분방한 나라니까 왼손잡이를 네. 규제하는 것도 부모들이 많이 안 했을 거고 네. 그래서 왼손잡이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메리카 프리덤 아니겠습니까? 프리덤. 프리덤. 네. 자유. 양손 맘대로 쓰렴 이런 거죠. 그래서 미국이 1위 같다. 네. 뭐 맞지나 안 맞지나 어차피 선물은 없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1위를 미국으로 좀 골라주셨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게요. 네. 자 모야이건님 왼손잡이 패닉의 노래 아까 여러 번 불렀다고요. 자 그리고 어디죠? 차나핑님께서 이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뇌 발달이나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반대손 사용하는 게 인기였다. 그렇습니다. 오라카노님께서는 잡기는 전부 왼손으로 하신대요. 그래서 그래요? 뭐 글 쓰시고 식사하시고 이런 건 아마도 오른손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만들고 뭐 손으로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결국에는 양손잡이. 저도 양손잡이 부러워요. 저는 왼손을 쓰지만 오른손 또 잘 쓰시는 분들 너무 부러웠고 그리고 또 달마당님께서도 저는 맨손으로 하는 거 잘합니다. 오. 운동인데 마라톤, 수영 이런 거. 체력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운동을 또 잘하시나 봐요. 네. 자, 그러면 저 이쯤에서 종목을 찾아 떠나볼 텐데요. 허브제이님, 참고로 종목 진단을 원하신다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도 함께 남겨주시고요. 저 오늘 궁금했던 종목이에요. 뭐예요? 저희 방송하면서 제가 단기간 내에 예. 굉장히 중복해서 여러분이 이 종목을
관심주로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좀 요즘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테크인데요. 유진테크 오늘 장중에 7%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요즘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 우리 이순자 님도 수익을 좀 내고 계세요. 이순자 님 사신 가격이 46,1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장중 한때는 5만 원 선 넘어서기도 했는데 현재는 49,700원 기록하면서 10% 약간 못 미치는 일단은 수익 구간에 놓여 있으세요. 그렇다면 유진테크 어떤 전략이 앞으로 필요할지 신규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네, 유진테크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전공정 쪽에 특히 이제 방막 쪽의 강자죠. 방막 증착 장비들을 하고 있고 또 관련된 가스들까지 소모품까지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전공정의 강자인데 근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전통 반도체 시장 그러니까 디램 시장이 별로일 때는 주가도 별로다. 그리고 디램 시장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온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이 딱 디램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초반으로 봐야 돼요. 반도체 사이클이 지난해 그 중반 정도에 디램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는 이제 초반으로 봐야 되고 지금은 뭐 HBM만 잘 팔린다 이랬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이제는 HBM뿐만 아니라 디램들도 이제는 잘 팔릴 수밖에 없고 DDR4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DDR4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의 물량이 딸리는 공급이 딸리는 현상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도 올라가고 유진테크도 따라서 뭐 당연히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요. 단지 유진테크가 지금 1년 선행 PER이 13배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올해 컨센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20% 정도가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30% 정도 내년까지도 이제 영업이익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지만 내년도 예상 PER이 13배 정도라면은 주가가 작년에 그 고점인 6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까지는 이제 크게 장담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조금 어깨 부분까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난 것 같은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에 맞출 거라고는 보지만 혹시라도 시장 컨센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 흔들릴 수도 있지만 좀 흔들리더라도 또 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일자 목표가는 어깨 부분이 5만 5천 원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고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뭐 이것저것 뭐 반도체 시장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리포트들 살펴보시면서 보유하실지 아니면은 매도를 하실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만 5천 원까지는 갈 걸로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진테크 살펴드렸습니다. 유진테크의 앞으로의 긍정적인 관점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까지 정확히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점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사자보이즈님 유진테크 있으세요? 예, 순간 등장하셔가지고 네. 유진테크 하고 사라지셨어요. 아니 요즘 참 핫하신 분이 그러니까요. 유진테크를 이렇게 핫한 걸 또 들고 예, 계시는군요. 바쁜 와중에 살짝 네. 저희 게시판에 들려주신 모양이에요.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리창성님, 신기수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1등 반도체 추천해주신 ISC 매수해서 수익 보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야, 이 반도체 관련된 얘기도 많이 예. 나오고 있군요. 자, 그리고 우상영님, 네, 창호이코님, 어제 베트남, 오늘 한국,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에 밤에 와가지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잘 했죠. 하지만 랭킹쇼 패치는 완료가 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항시 장착이죠. 자, 그리고 천지삼봉님께서 네. 주식 알아갈수록 어렵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재밌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을 꽤 그래도 긴 시간 동안 보면서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게다가 새로운 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세상의 모든 뉴스가 다 주식시장에 녹아있으니까 맞아요. 이만큼 재미난 게 또 있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주식만 열심히 파도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뭐 연예 뉴스니 정치 뉴스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네. 아지랭이 님도 ISC로 이번 이익이 전환이 됐다고 축하드릴 분들이 많아지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초롱초롱님의 동진 세미캠. 이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맥한더 부인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 이야기를 하나 좀 더 해보도록 하죠. 유튜브 손떼지님의 종목인데요. KC텍입니다. 야, 오늘 너무 좋고요. 10% 급등 중이죠. 게다가 이분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6,000원입니다. 이거 얼마나 좀 신바람 나실까요? 참 저 아래 구간에서 저 고통의 시간을 보내다가 네. 이제 탄력이 점점 붙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데 매수 비중은 20% 가지고 있는데요. 장기로 들고 와도 될까요? 이미 지금 신바람이 날 텐데 장기로 가다 보면 수익이 이만큼 더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KC텍입니다. 지금 뭐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장기로 쭉 끌고 가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KC텍은 이제 반도체의 장비도 하고 뭐 소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1분기 때 그 KC텍이 20% 정도 작년보다 이익이 좀 덜 났고 매출도 작년보다 한 15%가 빠졌습니다. 소재 쪽은 그나마 좀 선방을 했는데 장비 쪽은 아무래도 1분기 때뿐만 아니라 아마 2분기 아직 실적 발표 안 났는데 2분기 때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장비주들이 다 뭐 상반기 때는 다들 안 좋으니까 다들 안 좋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디램 시장에 대한 어떤 뷰들이 많이 바뀌고 또 KC텍은 또 그 디스플레이 소자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디스플레이용 장비랑 그리고 이제 소재들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전방 업체들 쪽에서의 투자들이 이제 하반기부터 조금 늘어갈 거다라는 것을 따져본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KC텍에 대한 뷰가 증권사들의 뷰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가 뭐 35,000원 지금 목표가에 다 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이제 뷰들이 좀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KC텍은 그런 이제 증권사들에서 리포트 이제 목표가 상향 조정, 특히 아마도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리포트들이 나올 거예요. 실적 보면서. 그때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20%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비중 전략은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지금 35,000원, 기존의 목표가 부분까지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좀 해주고, 그러니까 10% 정도만 가지고 나머지는 4만 원을 넘어가는 걸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4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엔 또 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그리고 5만 원 정도까지. 근데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간다. 이 부분은 이제 뭘 확인을 해보셔야 되냐면은,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리포트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뭐 저는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4만 원 돌파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C텍을 진단해 드렸습니다. 일단은 현재도 수익을 잘 보고 계시죠? 10% 정도는 일단은 챙겨놓고 가자 이거죠. 나머지 비중으로 4만 원 돌파까지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네, KC텍은 다들 알게 모르게 좀 네, 있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님께서도 이 종목 있으시다고 매수 단가는 조금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이만큼 좋은데요.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ESL님께서도 KC텍 네. 내꺼 이렇게. 야,
야, KC텍 이제 보니까 인기쟁이였네요. 그러니까요. 자, 게다가 후리지아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토마토 증권톡에 많은 전문가께서 또 KC텍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전해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 쪽 종목 상담 신청 많고요. 저희 네. 앞서서 이 디스플레이와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디스플레이 종목도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종목 진단 신청해 주세요. 네. IT 위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살짝 좀 섹터를 바꿔가지고 오늘 전선 전력설비 이쪽 종목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대원전선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3,367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예요. 어제 급등할 때 절반 매도하고 절반 남았는데 다시 급락하네요. 이렇게 또 최근 급등락이 커진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전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또 미중 갈등 얘기 나오면서 뭐 해적 케이블 중국산 안 쓴다 뭐 얘기 나오면서 변동성이 큰데 이 종목은 지금 화면에 차트 나가고 있죠. 네.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지금은 손실 구간입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이 종목 변동성에 어떻게 대비를 해봐야 될지 남은 비중 10%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제 전선주들 중에서도 대원전선은 사실 좀 거래량도 사실 평균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고 보통 이렇게 보면은 하루 거래량이 보니까 100만 주가 안 돼요. 100만 주가 안 되고 다 50만 주, 60만 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한번 거래량 빵 터지고 그 터지는 자리에서 또 사가지고 이런 데서 거래량 터지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물려있던 거래량들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려 계시는데, 그러니까 대원전선은 전선주들 중에서도 어떤 좀 투기성이 되게 강한 종목 중에 하나죠. 전선주들에 대한 비율을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선주들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이 우상향할 거고요.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만 얘기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2029년까지 지어야 될 데이터 센터의 3분의 1도 예정되어 있는 것의 3분의 1도 아직 못 지었습니다. 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선주들은 앞으로 계속 실적이 좀 좋을 걸로 봅니다. 좋게 보는데 단지 이제 그 안에서 이런 대원전선 같은 종목은 너무 투기성이 강해서 뭔가 좀 관리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아마 한 번 정도는 좀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차트만 본다면은 일단 옆으로 하루 이틀 이번 주 정도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한 번 정도 또 위로 빵 치면서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올라왔는데 그 다음에 또 우상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늠하는 게 너무 힘들죠.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올라왔다가 또 이런 윗꼬리를 달고 또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본전가 정도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3,350원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시는 게 좋고요. 전선주들을 하시려면은 좀 그래도 실적이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이제 종목들 또 증권사들 리포트들이 좀 나오는 종목들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아니면 LS 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하방 위험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본전가 부분 매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원전선 살펴드렸습니다. 절반 남은 이 물량 가지고 본전까지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견을 기억해 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남한좋은 서포트님의 대원전선까지 살펴드렸고요. 종목 진단 신청은 꾸준히 올라오고 있군요. 현재 1,700명 이상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대원전선도 봐드렸지만은 네. 재룡전기도 들어오고 있고 비슷한 섹터의 종목군들 신청 올라오고 있고요. 네. 저희 오늘의 랭킹은 왼손잡이의 날을 맞이해서 이와 관련된 랭킹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인식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왼손잡이? 약간 이렇게 다소 고쳐야 돼. 네. 부정적이고 보수적이고 네. 그런 시각으로 봤다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비율이 그래도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1, 2, 3위의 국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조금 더 높아집니다. 3위 국가를 말씀드리죠. 3위는 과연 어디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위는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네. 이제는 10% 가까이 올라가죠. 거의 두 자릿수로 올라온 수치. 1위와 2위는 참고로 다 두 자릿수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이 9.83%네요. 10명 중 1명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상당히 네. 많은 비율을 갖고 있죠. 자, 이렇게 3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또 할 거 해야 되겠죠. 1시간 동안의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좀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보겠습니다. 5위에 펩트론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노보노디스크 제약이 비만 치료제 위고비에 대해서 40% 할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한국만 적용한다고 하는데요. 펩트론이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오후장 급등하고 있습니다. 7위에는 오일랜드 관련주 핌스 올라왔습니다. 현재 14%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9위에 탐런 토탈 솔루션 역시 OLED 관련주로서 15% 가까운 급등세 유지합니다. 13위에는 대한항공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 기대감과 함께 국제 유가가 안정화될 것이란 전망 속에서 현재 6%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25,200원 선 지나갑니다. 이어서 15위에는 일진전기 랭크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해저 케이블을 제한하면서 주목받았던 전력설비 관련주인데요. 주가는 2거래일 연속 조정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6위에는 P&H테크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OLED 관련주로서 현재 24%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7위에는 일진 디스플이 올라왔습니다. 미중 갈등 수혜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OLED 관련주 일진 디스플은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18위에는 SK 이터닉스 올라왔는데요. 태양광 브랜드인 솔라닉스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현재 1%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마지막 19위에도 OLED 관련주 한캠이 새롭게 랭크됐는데요. 장중에는 11,000원을 경신한 뒤에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을 때도 역시나 OLED 관련주들이 뜨거운데요. 여기에 더해서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펩트론이 이번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를 할인한다고 소식이 나오면서 인벤티지랩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것이란 전망 속에서 우정바이오 등 관련주들까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미국은 의약품에 최대 250%의 관세 폭탄을 예고를 했지만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94%까지 전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주도주로 부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현 시점 전략은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굵직한 제약바이오 대표주들 실적도 좋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오후장에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튀어오르는 모습이고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도 급등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 역시 이게 가장 크겠죠. 제약바이오주의 볕들날 아주 긍정적인 시각들 언급들이 많아지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전략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이제 하반기 때 금리 인하는 뭐 거의 9월 달 특히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몇 번을 하느냐, 또 이제 9월 달에 그 빅컷이냐 스몰컷이냐, 뭐 이런 것들로 관심이 가지,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는 그 논의에서 제외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젯밤에 보니까 뭐 확률이 선물시장에서 93%가 넘게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반기 때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가를 쓰면서 또다시 이제 랠리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실적을 담보하는 것은 반도체고, 그리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바이오하고 2차 전지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아마 코스닥에서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코스닥이 또 올라가는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나라 지수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려면은 한 가지만 남았죠. 이제 세제 개편한 부분만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또 아마 이번 주면은 정리가 아마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코스피가 이제 역대 최고가를 쓰게 되면은 코스닥도 이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서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아마 기여를 하게 될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바이오에 대한 접근법이 어떤 그
R&D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R&D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믿고 투자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지수의 동행성을 생각을 하면서 바이오에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투자하는데 쉽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이 더 갈 걸로 보기 때문에 바이오도 더 갈 걸로 보되 단지 이제 코스닥 지수와 동행하고 또 2차 전지와 경합을 벌이면서 갈 거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이앤홀딩 전략보다는 이제 그 트레이딩 전략을 훨씬 더 좀 우선시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이번 주에 뭐 반도체 바이오 그 품목 관세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발표하게 되면은 오히려 바이오한테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봅니다. 물론 뭐 250% 관세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뭐 나중 얘기고요. 당장에는 그렇게 시작을 안 할 테니까 바이오 부분에 오히려 관세가 당장에는 단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없어졌다 하는 걸로 상당히 호재가 될 걸로 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당연히 갈 걸로 보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관세 회피를 위해서 미국 쪽의 공장도 또 알아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제일 쉽게 하려면은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 보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레이딩 하시려면은 그냥 이런 종목들 하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펩트론 계속 가지 않습니까? 트레이딩 했으면은 뭐 실적 계속 났겠죠. 또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걸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되면은 제일 쉽다. 그리고 나는 정말 바이오에다가 조금 길게 투자해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제 종목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시려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코스닥 지수와의 동행성을 보시면서 지수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이 제일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전략, 트레이딩 전략으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군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이렇게 왼손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임리얼님께서 왼손으로 매수하면 패닉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패닉의 왼손잡이 노래를 어떻게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실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앞서서 패닉 얘기를 저희가 여러 번 해가지고 그 감동이 약간 떨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임리얼님의 이 글을 보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왼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마우스를 왼손으로 해봤더니 정말 어색하던데요. 해보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오른손으로 하시네요, 마우스.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 저는 왼손으로. 그쵸? 그래 본 적 없죠? 해본 적 없죠?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왼손잡이여서 왼손으로 마우스를 하면 편할 줄 알았거든요. 절대 못해요. 이게 이거 좀 컨트롤 잘 안 되네요, 확실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거 보고 그런 예전에 생각이 좀 나네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야기 나와서 그런지 이쪽 기대감들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방어율님께서는 미국 금리 인하 전까지는 순풍에 돛단 듯 이렇게 그럴지도. 달마당님은 오늘 제약바이오 좋네요. 9월에 또 재료들이 있죠. 신기. 그렇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이렇게 뭐 수익 내시는 분들 사연이 다른 날보다도 유난히 많았는데요. 약간 좀 걱정이 있으신가 봐요. 오늘 건설주 하나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이쪽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이 종목은 또 건설주 내에서 원전 색채가 묻어 그동안에는 크게 주목을 받다가 한 달 넘게 쉬고 있습니다. 계속 내려가네요, 요즘에. 세 분이나 신청을 해주셨어요. 사신 가격은 대체로 7만 원 안팎이다. 이렇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희망님께서 사신 가격은 68,000원, 비중이 36%. 많으신데요. 비중도 높습니다. 그리고 송송이님은 사실 가격도 더 높고 비중도 더 많습니다. 현대건설 7만 원을 약간 넘는 가격에 매수를 하고 계시고요. 무려 50%를 갖고 계시는데요.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라는 의견을 전해주고 계시는군요. 네, 마지막으로 다온님은요. 가장 높게 사셨는데 71,716원입니다. 비중 10%로 좀 봐주세요 해주셨어요. 다온님은 지금 10% 약간 넘게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세 분이 엇비슷하게 7만 원 안팎. 현재 주가는 4%가량 하락하면서 6만 3천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저는 계속해서 건설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안 드렸었고요. 올라오는 거 자체도 상당히 저는 뭐 이제 원전 부분도 좀 묻어 있고 또 명확하지 않은 어떤 수주 성장성 이런 것들이 또 얘기가 되면서 올라왔는데 건설주가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저는 그렇게 뚜렷하게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빠지는 부분은 이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그 바람이 좀 빠지면서 좀 빠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건설주에 대한 뷰를 이야기를 하려면은 가령 수주가 앞으로 더 늘 거다라든지 또는 뭐 뭔가 좀 뭐 해외 쪽에서 뭐가 좀 그 물꼬가 트일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얘기를 할 만한 근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원전 타면서 올라왔다. 또 그래도 뭐 작년보단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로 쭉 올라온 거라서 상당히 어떤 주가를 지지하는 그런 스토리가 너무 좀 불명확하다 하는 부분에서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그렇게 좋게 보질 않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또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온다면 물론 이제 계속 추세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여기서 또 뭐 힘을 좀 모아가지고 한 6만 원대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또 반등이 나와서 한 7만 5천 원까지는 가고 이런 흐름은 분명히 나올 걸로 봅니다. 근데 아마 한참 동안 아래에서 뭐 어쩌면은 막 2, 3개월 동안도 밑에서 또 이제 횡보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 지금 삼성전자가 지수를 이끌고 가고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있으면서 성장주들이 움직일 이런 장세에서 지금 장이 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반기 때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죠. 허니문 랠리였죠. 그러면서 이제 올라왔던 종목들을 계속 들고 그것도 비중을 36%나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과연 좋은 일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건 너무 불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산재에 대해서 정부가 또 강하게 또 대응을 하면서 사고 나는 쪽이 또 건설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불안감 같은 것도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제 손실이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이 손실이 한 10% 이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감하게 저는 현대건설 이 정도 손실권에서 잘라내시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저는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면 훨씬 더 이 손실을 또 빠르게 복구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반도체 쪽에 교체 매매 하시는 게 훨씬 더 기회비용을 줄이고 수익으로 돌리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교체 매매를 하자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건설은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건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매수 가격도 높고 비중도 꽤 많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종목 비중 줄여가면서 매도를 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 내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웃지 못하는 종목군이 또 하나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종목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표적이죠. 엔터주들. 그러니까요. 네. 특히나 엔터 내에서도 이 JYP 엔터테인먼트는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네. 그런데 하락할 때는 더 같이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가서 지금 보시겠지만 10% 육박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 밀립니다. 예. 올려주신 분께서는 여름엔 냉면 드세요. 예. 갑자기 냉면이 먹고 그러게요? 근데 가격이 높아요. 사신 가격이 96,300원에 비중 20%입니다. 그래서 직전 고점 부근에서 사셨을까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네, 이 가격이라면 있습니다. 올해가 아닙니다. 네. 한 작년으로 꽤 오랜 기간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뭔가 잘 가다가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투자자분들께서는 또 걱정이 되실 텐데 오늘 이런 급락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여전히 손실 구간이신데 이럴 때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전문가님? 예, JYP 엔터가 잘 올라가다가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급락을 했는데 급락한 이유가 뭐 별로 그렇게 뚜렷하진 않죠. 뚜렷하진 않고 오늘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이번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쁜 어떤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 트와이스라든가 그 스트레이트키즈 앨범이 나왔거든요. 7월달, 8월달에. 그리고 뭐 월드 투어도 했고 뭐 지금 이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 핫백 안에 들어가서 60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그런 것도 있고 또 엔터주들의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그 우리나라 케이팝의
환경이 저는 상당히 지금 3차 K-팝 랠리가 조성될 환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 봐요. 1차는 싸이가 만들었고 2차는 BTS가 이제 폭발을 시켰고 지금 K-팝 캐데언 K-팝 데몬 몬스터 헌터스인가요? 그것 때문에 엄청납니다. 지금 K-팝에 대한 어떤 지금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가 지금 BTS가 내년 상반기 늦어도 이제는 복귀를 할 거기 때문에 대장주도 앞으로 더 갈 수가 있고 JYP 엔터도 제 생각에는 뭐 실적이 오히려 오늘 안 나온다 할지라도 뭐 다 반영이 됐지 않을까 싶어요. JYP 엔터는 지금 뭐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번에 그 실적 이슈를 극복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은 본전가뿐만 아니라 저는 뭐 한 12만 원, 13만 원까지는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오늘 실적을 확인을 하시고 저는 실적 그렇게까지 뭐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YP 엔터테인먼트 오늘 걱정이 좀 많으셨을 텐데 이 종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신기수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기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 나누는 사이에 왼손잡이라는 주제로 랭킹도 중간중간에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1, 2위만을 남겨두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의 1위와 2위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자료를 통해서 의무로 몇 가지 대표적인 국가들을 골라온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나와 있는 1위는 전체 2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1위와 2위 오늘 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역시 미국이 신기수 전문가의 의견대로 역시 자유의 나라군요. 네. 자유롭습니다. 13% 넘게 왼손잡이가 있대요. 영국도 비슷해요. 그래요. 12%를 넘어가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실제 전체 1위는 네덜란드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는 몇 %예요? 네덜란드도 미국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네덜란드가 13.23%. 그러니까 미국과는 큰 차이 없이 해서 네덜란드가 1위, 미국이 2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김웅래님께서 미국 찍었는데 하셨는데 찍은 게 잘 맞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초기시면 후반에 끝나기 전에 한번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재미나게 또 시장과 관련해서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좀 전국적으로 그리고 특히나 서울 지역에 호우가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들 비 피해 없으시도록 맞아요. 중랑천은 현재 홍수주의보가 발령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하철 구파발역에서 대화역까지 3호선 운행 중단에다가 경의선이나 일산선, 경원선이 일부 운행 중지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퇴근길이라든지 외부에 일정 있으시면은 이 비 피해 부분 그리고 교통 상황 한 번만 더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저기 왼쪽 끝으로 쭉 따라 올라가 보실까요? 오른쪽 끝인가요? 소년만화 OST 콘서트가 있습니다. 롯데 콘서트홀에서 8월 27일에 펼쳐지는 아주 멋진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저 QR 찍고 들어오시면 그중에 6명을 저희가 티켓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가시면 티켓 하나당 2명씩 공연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